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꾸역꾸역 가던 시장의 지수 오늘 다시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0.67% 하락한 2,355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812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이 4거래 연속 사고 있지만 외국인 돌아서자 코스피 지수도 바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죠.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10대로 폐기했습니다. 기존의 불안감이 또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한 경계감과 미 대선을 앞둔 변수,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으며 국내 신규 확진자도 일주일 만에 세 자릿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3상 참가자 1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려감들이 매물 출회를 부추겼고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 및 결제 가능 추진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검토 소식에 수산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CJC푸드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체리브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멘텀을 선택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보시면서 강력한 승부수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번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이하는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힌트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는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오늘은 승계 1위, 2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를 찾아서 저희 열심히 뛰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는 63번으로 종목의 정답 맞춰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출발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강태궁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가 다시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슈가 있었던 모멘텀의 종목들은 시장과 다르게 좀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이야기 나눠주시죠.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지수가 반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 심리를 갖는 차트 움직임이 나왔었던 시점인데 이 부분에 좀 찬물을 끼얹었었던 부분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조에 이제 미 증시가 역시 반등 기대 심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반락 마감을 해주면서 기본적인 환율의 상승 추세 전환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움직임이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세에서 좀 강세로 이제 좀 돌릴까 힘을 내려고 하던 국내 증시에 좀 매물 압박을 가져오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양대 증시에서 양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 시도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줬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매도 매물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하락 강도들이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할 것 없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장중한 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2% 넘는 하락이 나타나다가 회복 시도가 나타나 주었으나 다시 2% 넘는 하락으로 결국 큰 조정 마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 시도에 대한 어떤 기대 움직임이 완전히 붕괴된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5일선 추세 탈환에 실패를 하면서 5일선을 완전히 하회하는 저가가 최저 종가가 되는 음봉 종가가 나와버린 모습이고요. 그나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후반 수급 전환에 대한 매수세 흐름이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형성돼 줬고
다행히 중장기 평대를 보존하면서 마무리는 해줬으나 전체적으로 양봉 탈환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불안정한 수급 구조 움직임 속에서 현재 실시간 해외 증시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큰 조정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나스닥 선물지수의 움직임 부분이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전환을 시도해 주었다가도 미증시 본장세에서 보통 이제 증시가 마이너스로 꺾이는 흐름들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 미니 선물지수 움직임 부분들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라는 부분들은 오늘 야간과 내일 새벽에 글로벌 증시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세 움직임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정상업종군에 대한 움직임 부분들은 모두 조정 위주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틈새 트렌드에 해당하는 특정 트렌드들은 좀 강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직접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뭐 페이팔의 신규 결제 서비스 관련된 기대 심리에 의한 수혜 기대감과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세가 1,450만 원을 돌파해 줬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서 우선적으로는 비트코인 관련주의 강세를 이끌었는데요.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시세 자체가 1,450만 원을 돌파했던 적은 작년 7월경입니다. 그리고 지속 조정을 보이다가 현재 1,450만 원이라는 직전 고점을 10월 달에 돌파를 해주게 됐는데 이런 분위기와 함께 현재 글로벌적인 어떤 큰 회사의 비트코인 결제 추진 소식 부분들이 이런 안 좋은 장세에서의 종목들의 매수세를 좀 불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 뭐 항상 이제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이 그 전에도 기대 변동성이 나오던 흐름 속에서 강하게 상한가에 가는 흐름으로 시장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역시나 비덴트라고 하는 빗썸의 대주주 모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인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장 크다고 하는 회사의 지분법 수혜를 갖는 이 종목도 강한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수산주가 상당히 강세를 쳐줬는데 이 부분 이제 일본이 곧 폐수 방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27일 날짜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방류 쪽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된 반사익 수혜기대 심리죠.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할 경우에는 결국 국내에서 우리 국내 그 수산물 부분들을 섭취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수산물을 섭취할 수밖에 없고 관련돼서 국내 수산물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또한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폐수 방수가 나오게 될 경우에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의 그 수산물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 속에 국내 수산물에 대한 어떤 사용 강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소비 강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관련주들이 강세를 쳐줬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사조 시푸드라고 하는 종목이 좀 대장주로 나서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던 모습인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일본 관련 폐수 방류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을 때 점상한가에도 가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그때 주도 시세를 줬던 만큼 이번에도 그 정부 결정 기대 심리 속에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가 나왔고요. 또한 후속주로서는 CJCGV가 1차 후속주로 강한 준상한가급 시세를 나타내줬는데 이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 여러분들 이 경제방송 출연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 참여하신 분들 보너스 종목을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뭐 5,000원 이내권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을 거고 상당히 단기 거래일 내에 좋은 시세가 또 나왔던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약할 때 아시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진 않죠. 이런 시장에서도 틈새 시장 트렌드를 잘 공략해 주시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장이 좋아진다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흐지부지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상업종군 외의 종목들이 강세를 쳐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또 상한 김영국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좋은 시장 속에 틈새 시장 공략주로 좀 시트 시세를 기대할 만한 종목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뭐 CJ 시프트에 이어서 좋은 수익 또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 전문가님 시장의 지수 흐름도 짚어주시고요. 강세 테마도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수익률 1위인 강태공 전문가님, 이런 시장, 이렇게 들쑥날쑥한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일단은 사실상의 방금 이 시장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상황은 방금 상황 김은덕 전문가께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시간 관계에서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같은 시에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증시에 늘 얘기한 게 뭡니까?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해 놓은 게 아닌 이상 지금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지금 시장의 상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종목만 매수를 잘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늘 명심할 걸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 오늘도 뭐 장중에 뭐 막판에 무너지긴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증시가 밀어주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밀어주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점점 뭐한다? 바닥을 칠 것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막판에 뭐 사실 하락이 나와줘서 좀 불안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늘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봤을 때 현 구간대가 뭐 크게 무난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내일 역시도 뭐 금요일자다 보니까 시장의 약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충분히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시장을 뭐 강하게 다시 반등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늘 말씀드릴게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고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 좋은 종목 준비한 만큼 끝까지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승부수를 챙길 수 있는 히드스탁 더블매치 시즌4. 저희 룰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있는 수익률 MVP 배지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역시나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룰을 뛰어넘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비법과 또 방법들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히든카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더블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시즌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시즌4.
엎치락뒤치락 불꽃이 터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 매치 시즌4. 특히나 쫓고 쫓기는 이 순위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도 오늘 2위를 점령한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철옹성 같은 1위를 지키고 있는 강태공 전문가. 이 두 분의 오늘 새로운 히든 카드가 잠시 후 공개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두 분이 이전에 제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유 중인 한국 화장품 제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취 전략이었죠? 그렇죠.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수산주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실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별로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라고요. 네네네. 약간 이제 소외되는 종목들인데 이런 시장에서 재료 부분들을 받다 보니까 강세를 치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당시 알려드렸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중국의 광군절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어떤 재료들이라든지 내용이 시장의 정상업종군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관련 이슈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수산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지금 일주일 정도 뒤로 남아 있었던 그 관련된 일본 폐수가 방류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광군절 이슈에 대한 기대 심리는 시장과 무관하게 장이 떨어지건 말건 중국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에 대한 매수를 받을 수 있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바닥 조율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 추세를 한번 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돼도 수직 상한가가 한번 재료만 받고 매수에만 붙으면 나오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것처럼 잘 들고 계시면 곧 45,000원과 5만 원 사이 시세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군절 이벤트를 앞두고 그 기대감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급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전략 두고 있고요. 다음에는 TPC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시장에 조금 연동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어요. 이 거래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양봉이 나오다가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과 비슷한 흐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자로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갔습니다. 100명을 쉽게 못 넘다가 넘겼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확진자 증가가 나올 수 있겠죠.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서 또 코로나 관련 확진자가 급증을 하는 모습이 한 2, 3거래일만 나올 수 있다면 시장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틈새 트렌드에도 관심을 갖겠지만 코로나 관련주가 최근에 안 움직였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매수세들이 개인주 프라인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TPC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는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코로나 관련 이슈를 받을 때 핵심 수혜 종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인 급시세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차피 바닥이니까 잘만 들고 계신다면 곧 장대 양봉 시도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틈새 전략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윌비스 알아볼게요. 일자리 창출 관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네,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선점 기조에 들어갔고 다른 일자리 관련주가 오른 거에 비해서 안 올랐다라는 게 포인트가 됐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마지노선 매수 가는 가격 구간대까지 갭 점핑을 해서 출발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순간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뭐 요걸 갖다가 제가 수익률 대라고 수익 실현했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무리하게 출발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조율을 해서 출발을 해서 올라가면 다 그게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고 계시면 어차피 인맥과 연결된 정책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요. 좋은 수익 시세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선취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여유 있게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J 네트워크스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뭐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에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아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뻗다 보니까 종목들이 큰 상승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J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역시나 상방으로 돌려주고 지금 지켜주는 모습. 사실상 뭐 3,500원대를 크게 안 벗어난다. 늘 얘기했죠. 이 구간대를 깨지 않는다고 한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일 거고요. 이번 주, 다음 주 당장 못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갈 만한 종목들만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잘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500원대 잘 지키는지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SPG입니다. 이 종목은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네요. 자, SPG 같은 경우도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면은 역시나 8,000원. 그리고 7,000원. 이 구간대가 이 SPG라는 종목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이나 봤을 때 주봉 역시도 지금 현재 7,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고 잘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SPG라는 종목이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었을 때 양봉을 하방 추세 돌파 나와주고 안착. 그럼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뭐 했을 때 점차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시세를 키우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홀딩 전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성우 하이텍 역시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원 구간대 너무 저항을 크게 받아가지고 조금 매도를 고민했던 종목 중 하나였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역시나 지금 이제 뭐 상승한 종목들의 간단한 흐름이 뭐냐고 하면은 2평대를 터치하면서 늘 반등이 나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역시도 지금 추가적으로 2평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홀딩하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더 보유하실 분들은 3,5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하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유진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전일장에도 좀 챙겨보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유진기업은 아직도 시세를 주기 전의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뭐 다음 시즌에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편입을 시도하고 싶을 만큼 유진기업이라는 종목 지금 하방 추세 지금 딱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이제 하방 추세 돌파 나와주고 삼각 수렴이 끝나간 구간대.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한 2번 정도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0월달, 11월, 12월쯤에 돌파 나와주면서 강력한 상방 뽑아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3,750원과 4,500 사이 이 구간대 깨지 않는다고 하면 큰 시세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기업이었습니다. 다음에는 K맥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인가요? K맥 역시도 지금 사실 흐름처럼 바로 가지지 못해서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역시나 이 종목도 그냥 늘 얘기했다시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크게 큰 박스권을 그려놓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자리가 버릴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기 때문에 1,300, 1,25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지고 간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00, 1,25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화승 RNA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자, 화승 RNA 보유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랄게요. 지금 현재 2평대를 터치하는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박아주면서 받쳐주면서 지금 이제 다이렉트 찍어 누르고 그럼 이게 아마 이 다음 주 중으로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흐름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1,950원 구간대를 이탈한다고 하면 손절가 잡으시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방에서 모아나가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2,000원대, 1,950원대 지켜낸다라고 하면 끝까지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1,950원 이탈 시는 이 종목이 못 갈 종목은 아니고 좀 더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방에서 1,600, 1,700 이 구간에서 좀 더 다시 재매수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메모 잘 해두셔야겠네요. 다음에는 비피도 알아보겠습니다. 비피도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비피도는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당장의 큰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이 종목은 구간대에서 모아나가면 당연하게 큰 시세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아마 지금 제가 10월 달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종목들 대다수가 빠른 움직임보다는 크게 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에서도 사실상 잘 지켜주고 있어요. 현 구간대에 추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8,000원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잘 모아나가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나중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P도 좀 큰 그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선제인데요. 종목 전략을 제시하고 당일에 또 큰 상승 탄력을 나타냈고요.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지금 이제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특정 인물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했죠. 근데 사실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3,200원대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은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낸다라고 하면 3,000원 구간대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선이라든지 이런 이 큰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서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관련 수혜주로 엮이고 있고 현 구간대 하방 추세를 뚫어내고 지금 뭐합니까? 하방 추세 뚫어내고 저항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멘텀을 가지고 크게 갈 만하기엔 충분하다. 역시나 이 상방 추세 잡았을 때 이 구간대만 잘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는 이 구간까지 상방 시세가 나오니까 잘 들고 가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선제였습니다. 다음엔 오디텍 알아볼 텐데요. 오디텍,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한가요? 오디텍은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고 사실상의 시장이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눌렸어요. 이번 달 내내 눌렸기 때문에 당장의 큰 상승을 못 가져가고 있는 거지만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뭐합니까? 과거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그 구간대 밑으로는 크게 안 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000원대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을 노리기엔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더 들고 가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에는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도 좀 비슷한 흐름인가요? 광명전기 역시도 차트상의 완전 최바닥이고 지금 중요한 게 늘 얘기했던 장기 평대를 깨지 않죠. 장기 평대를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선 충분히 상방으로 올렸다가 찍어 누르고 다시 재돌파 노려보기엔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 종목들 싹 흐름 짚어보시면서 또 추가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새로운 전략 챙기로 가겠습니다. 0.1%의 종목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카드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 나갈게요. 첫 번째 힌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틈새 트렌드. 이거 참 시장 대응하는데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승 장세에서는 이런 좀 기타 트렌드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시장이 횡보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조정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답답한 시장, 안 움직일 네, 때. 그렇죠. 안 움직이면 좋은데 하방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더 뭐 곤란하죠. IT건 자동차건 이제 대표 핵심 그 시장 시총 관련주. 시총 관련주라는 거는 거래소의 코스피 200 기반의 프로그램 매매를 같이 연동을 해서 시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수급 매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과 거기에 연동되는 파생되는 하청업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애들은 조정장이 나오면 무조건 매물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하면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런 거에 영향이 없는 애들을 공략하는 게 틈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군절이라는 거는 사실상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거래일 동안에 거의 수십조 원대의 매출이 발생된다. 작년 기준 같은 경우 한 35조 원 정도의 매출이 하루 만에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 것처럼 어느 기업이든지 무시 못할 만한 어떤 순간 매출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국내 소비 기업 부분들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소비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타이밍에서의 대량 매출을 노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하겠죠. 중국 기업들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있을 수 있겠고 중국 본토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들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장품, 또 뭐 아동복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음식료 쪽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 가전 쪽 밥솥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생필품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및 호텔, 카지노, 또 여행 부분들과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대부분 이제 물품 소비 부분이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호텔 체인 부분을 놓고 본다기보다는 소비를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복지 쪽 밥솥 부분 정도에 해당을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쪽에 집중해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동복지 그리고 밥솥 이렇게 좀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힌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만 같아요. 네. 얼마 전으로. 주초로 갔나요? 일전에도 바로 같은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신 바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월요일 날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면서 광군절에는 관련돼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뭐 항시 움직였었고 중국 관련 수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주가 국내 소비주에서는 메인을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게 보통 중국 본토주도 관련 수혜를 같이 갖는데 시차를 가지면서 변동성을 주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면은 중국 소비주들의 시세가 뭐 컬러레이나 윙이푸드 등등의 종목을 포함해서 상당히 지금 시세가 좋게 움직이고 뭐 발동이 걸려 있다 또는 시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바로 국내 소비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다양한 또 아동복지라든지 밥솥 정도의 대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관련 재료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쉽게 갔었던 흐름들은 화장품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뭐 당장 내일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다음 주 초에도 또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한 전문가님 승부수로 화장품 관련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사실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화장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옛날에 과거에 마스크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크게 가기도 했었고요. 사실 뭐 이 힌트만 들었을 때는 뭐 너무 많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기본적으로 뭐뭐 코스메틱이 붙는다고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마스크처럼 뭐 리더스 코스메틱, 오하니 코스메틱, 뭐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아까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색조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뭐 중국계 기업의 컬러레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토니몰이라든지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넥스타일 같은 경우도 화장품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을 엮이기도 하고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정답을 맞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네. 한국 화장품 관련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넥스트아이는 이미 우리 또 시즌에서 나와가지고 네. 수익을 냈기 때문에 혹시 또 부러워서 따라했을 것 같다. 넥스트아이를 나도 한번. 저를 도대체 뭘로 보시고 아무리 좋아도 전문가 또 기본 또 예. 자존심이 있는데 따라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절대 아니겠군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힌트를 좀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공개할게요. 세 번째 힌트를 보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고민을 하게 돼요. 설마 그렇죠. 그 종목일까 싶기도 하고 네. 다른 종목을 찾아보고 싶기도 설마 하고. 그게 뭔가요? 일전에 제시해 주셨던 네. 종목의 흐름과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저 뭐 자막에 좀 뭐가 보이시나요? 자막에 또 글자가 글자가 네. 다섯 글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힌트 주고 계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의 화장품 관련 주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또 가장 강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눈에 무언가 저번에 있던 7글자가 아닌 5글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전에 우리가 참 두 가지 의견을 두고 굉장히 고민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문자창을 통해서는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좀 오진 않은데 한국 화장품 예상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추리를 도와주셔야겠어요. 힌트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알아볼까요? 역시나 종목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가 나갑니다. 오, 연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중국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또 우연찮게 또 이렇게 상한님과 섹터가 또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두 다 잘하는 전문가님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나왔을 때 섹터 겹쳤을 때 그 다음 날이라든지 단기간에 그 섹터로 강한 상승을 좀 많이 나타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연내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이 방안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뭐 몇 년째 질질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올 연초에 온다 했다가 올해 중으로 온다 했다가 또 연내에 뭐 다시 뭐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또 지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를 한번 좀 기대해 보면 되겠고요. 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중 통화 스와프 관련돼서 여기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지금 이제 뭐 시진핑 방안이 다가온과 동시에 뭐 방안이 다가오는 일정이 다가온과 동시에 한중 통화 스와프에 관련돼 있는 이 자금도 확대가 되었고 70조 달하는 규모의 자금도 확대되었고 기간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현재 중국발 모멘텀을 통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그 상한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고 어찌됐든 중국발 모멘텀을 관련돼 있는 수혜는 좀 잘 알고 가야 된다. 뭐 넥스타일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화장품 관련돼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자회사를 통한 이 화장품 사업 이런 걸 통해서도 화장품이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중국을 통한 화장품 사업이 아니어도 이 기업이 과거에 뭐 중국과의 어떠한 계약이라든지 중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중국 시장으로 대한 진출이라든지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뭐 아기상어로도 유명하지만 원래는 이 종목이 알리바바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중국발 모멘텀을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기업 자체의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간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힌트 남겨주셨어요. 계속 단서를 찾아갑니다. 두 번째 힌트 공개할게요. 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두 번째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반사이익 기대감. 오늘 장에 우진 같은 경우에 상한가도 강한 시세 나타냈잖아요. 사실이 이제 수산 관련되어 있는 걸 일본에서 뭐 안 들여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웃겨요. 뭐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닭고기를 먹겠지 이런 것처럼 또 물고기를 안 먹으면 또 우리가 또 돼지고기를 먹겠지 닭고기를 먹겠지 이런 것처럼 사실 수산업만 보시는데 이제 육가공업 쪽으로 해가지고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육류 쪽으로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체리브로 이런 닭고기도 움직여줬고 실제로 이제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육류, 육계 이쪽으로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중국계 기업 중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육류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딱 하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요. 제가 앞서서 우진에 대해서 또 상한가라고 정정해 드릴게요. 오늘 장에 9%대 급등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우진 오염수 관련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 상한 네. 전문가님 두 번째 힌트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반사이익 기대감 가지고 있고 이 중국과 관련한 사업을 했었다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첫 번째 힌트를 듣고 시진핑 방안으로 올 수 있는 한한령 해제 수혜가 뭐게 되겠느냐. 그래서 뭐 엔터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 우리나라에서 진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화장품 연동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이제 두 번째 힌트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수상 그죠. 예, 그 갑자기 일본 어려워지죠. 반사익 수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주 쪽인데 중국 시진핑 수혜되는 게 뭐가 있을까? 머리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음식 쪽에. 네, 근데 이제 수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뭐 마니커 쪽이라든 하림 쪽이라든 이런 걸 찾아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네, 중국의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그 본주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육류 사업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방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보시면 소세지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중국인 입맛에 맞는 소세지. 중국인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 나라래. 드셔보셨어요? 전 못 먹어봤죠. 중국에서 파니까 아, 예. 중국인 입맛에 맞게 소세지를 만들어서 파는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고 네. 실제 1위 업체니까 중국에서. 오랫동안 좀 인기가 중국 있었던 내 걸로 1위 업체, 1위 업체.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다 답은 나오지 않을까. 예, 제가 종목이 너무- 생각나는데 또 네, 잠시 소세지 기다려보자. 얘기만 해드려도 뭐. 네. 여러분들은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세 번째 힌트 남아 있으니까요. 힌트 마저 보시죠. 화면 보시죠. 날개를 달고 입소문 탄 음식이다. 소세지 얘기인가요? 일단 제가 육계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닭으로 생각하시는데 말다시피 육가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강상원님께서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세 번째 힌트는 정말 제가 거의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오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 이걸 고쳐보자 했는데 너무 이거는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풀이했어요. 이 종목이 말 그대로 소세지가 너무 인기 많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날개를 달고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날개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나오죠. 날개를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 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을 통한 소문이 나는 음식. 음식은 영어로 또 표현하면 다 나오죠. 날개와 입과 음식. 윙, 입과 음식을 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가 제일 시원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떠오르셨나요? 문자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창 보니까요. 윙이푸드 강대공 짱짱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다른 종목으로 보내셨다가 정정 윙이푸드 이렇게 급히 또 문자 보내주신 분도 보이시고요. 상한 전문가의 우양 윙이푸드 강태공 전문가님 윙이푸드 강태공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CJC푸드 주신 분도 계시고요.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믿음직한 태공님의 전략 기대됩니다. 윙이푸드 쭉 이어지는데 앞에서는 컬러레이, 덴티스, 키다리 스튜디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기도 했네요.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힌트 다시 정리합니다. 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이제 뭐 한국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 제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회사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가 이제 대주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같은 회사입니다. 화장품 제조는 제조를 좀 많이 담당하고 한국 화장품은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기본 화장품 부분들 거의 700여 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 이제 브랜드만 12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마스크팩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뭐 폼 클렌징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초 화장품 부분이라든지 영양젤이라든지 원래 이제 그 주문자 생산 방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물품 공급을 다양하게 우리나라 국내 대부분의 화장품사에 만들어주다 보니까 다양한 화장품 부분들을 또 만들어서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방판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다양하게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
날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바닥입니다. 뭐 월봉을 보나 주봉을 보나 그리고 일봉을 보나 바닥을 상당히 오래 다져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양봉이죠. 7월 같은 급등 양봉 하나 쓰기 딱 좋은 자리에 놓여 있다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광군절 최대 수혜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화장품 중에서도 가장 시세가 보통 잘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상한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매수 범위가는 우선 시장 조정 시 매수 가능 범위가는 12,500원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방 매수가는 14,0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가에 높게 잡지는 마시고요. 시가 출발한 뒤에 매수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이 종목이 보통 고점이 잡혔을 때에 최대 고점이 2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014년, 17년에 고기까지를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2,000원을 하회하는 직전 저점이죠. 11,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 한국 화장품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 범위는 12,500원에서 14,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태훈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 힌트를 잘 풀어주셨다고 문자창에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법. 강태훈 전문가님 수익률 1위 딱 계속적으로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맥점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뭐 수익률 1위라고 하지만 지금 시에서 많은 수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지금 이 증시의 버블을 분명하게 저는 믿는 전문가 중에 하나고 이 버블을 놓치는 자와 잡는 자 분명히 두 그룹이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을 보지 마시고 이후에 여러분들 계좌를 봤을 때 정말로 크게 바뀌길 원한다. 내가 정말 지금 증시의 버블을 조금이라도 믿고 과거 비트코인의 파동과 지금과 동일하다 보면서 정말로 계좌를 바꿔보고자 한다. 이런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방송을 찾아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종목이 안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잘 찾고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종목보다도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잡을 것인가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증시의 버블에서 제대로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 그 힘도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강태훈 전문가가 여러분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강태훈 전문가의 얼굴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10시부터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정보 챙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저희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수익률 1위인 강태공 전문가 그리고 상한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M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